우리가 매일 무심코 누르는 전등 스위치, 또 밤새 꽂아두는 스마트폰 충전기. 그 뒤에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산업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공사 산업이죠. 그리고 수십조 원이 오가는 이 거대한 판에는 이 게임을 지배하는 아주 특별한 규칙서가 존재합니다. 오늘 그 비밀스러운 규칙서, 전기공사업법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27조 6천억 원.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2017년 단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전기공사 시장에서 오고 간 돈의 규모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왜 이 복잡한 규칙서를 들여다봐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전체 건설 시장의 왕은 뭐니 해도 160조 원 규모의 일반 건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를 보세요. 전기공사가 27조 원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4조 원대 정보통신공사나 6조 원대 소방설비공사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예요. 무려 15,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이 거대한 파이를 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꺼운 규칙서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4단계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27조 원짜리 산업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왜 평범한 법이 아니라 특별한 규칙서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공정한 게임을 위한 계약 규칙과 이 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리발주의 비밀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뛰는 선수, 즉 기술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규모도 크고 우리 생활이랑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산업인데 왜 그냥 일반 건설법으로 다루지 않고 굳이 전기공사만을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었을까요? 이 법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1958년만 해도 전기공사는 그냥 일반 건설업의 부속품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은 떨어지고 복잡한 하청의 재하청 구조 속에서 온갖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5년 뒤인 1963년, 안 되겠다 싶어서 전기공사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특별법, 즉 지금의 전기공사업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법의 첫 페이지 제1조 목적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산업 자체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둘째,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산업도 키우고 국민의 안전도 지키겠다.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훨씬 명확해져요. 말하자면 전기 법률 삼총사 같은 거죠. 맨 위에 있는 전기사업법은 전기를 만들고 우리 집까지 보내는 공급을 담당하고요. 맨 아래 전력기술관리법은 설계나 안전점검 같은 관리를 맡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전기공사업법은 오직 현장에서의 시공, 즉 공사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법입니다. 생산 시공 관리, 각자의 역할이 칼같이 딱 나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27조 원짜리 게임에 참여하려면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그 핵심 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선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자 공정한 경쟁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이거 아무나 나 오늘부터 할래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격, 그러니까 일종의 입장권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자격을 갖춘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번듯한 사무실까지 이 3가지를 모두 갖추고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해야만 비로소 선수로 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모든 규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항입니다. 바로 제3조, 무면허 시공 금지 원칙.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죠.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된 선수가 아니라면 이 위험한 게임에 아예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고 무면허로 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그냥 벌칙 조항이 아니에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거죠.
여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일괄 하도급 금지. 쉽게 말해서 공사 떠넘기기를 막는 조항입니다. 계약만 낼름 따내고 실제 공사는 다른 업체에 100%다 던져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죠.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계약한 바로 그 회사가 끝까지 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 공사 떠넘기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글쎄요, 무면허 시공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법이 이 두 가지를 같은 무게로 본다는 건 책임감 없이 공사를 떠넘기는 행위 역시 무면허 시공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부터는요, 전기공사업법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논쟁적인 개념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분리발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빌딩을 짓는 건물주예요. 그럼 당연히 그냥 큰 건설사 하나 불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건축, 전기, 통신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 왜 법은 굳이 이 편한 길을 박아서고 귀찮게 일을 나누라고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왼쪽이 통합발주, 오른쪽이 분리발주인데요. 쉽게 말해서 왼쪽은 대형 건설사가 중간 관리자처럼 모든 공사를 총괄하는 방식이고요. 오른쪽 분리발주는 건물주가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전기공사업법이 원칙으로 삼는 건 바로 이 오른쪽 분리발주입니다. 왜 법으로 이걸 강제하느냐? 바로 이 통합발주 방식에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대 건설사의 힘에 눌려서 하청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공사를 따내야 했고 부족한 공사비는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끔찍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화재 원인의 34%가 전기 문제라는 통계.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숫자죠. 반면에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시장의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 업체들이 중간 관리자 없이 직접 실력으로 경쟁하게 되니까 기술력은 당연히 올라가고 불필요한 중간 수수료가 사라지니까 공사비는 내려가죠. 실제로 이걸 통해서 연간 7,800억 원의 공사비가 절감된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더 안전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팀, 그러니까 회사에 적용되는 규칙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경기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선수, 바로 이 산업의 근간인 전기기술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규칙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표가 바로 전기기술자 세계의 촘촘한 계급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급부터 시작해서 중급, 고급, 그리고 최상위 등급인 특급까지. 각 등급은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학력, 경력에 따라서 아주 칼같이 나뉩니다. 이렇게까지 엄격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전문성이 완벽하게 검증된 사람만이 위험천만한 전기공사 현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술자 개개인에게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책임이 하나 주어집니다. 바로 제18조의 2, 경력수첩 대여 금지 조항.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듯이 전기기술자 역시 자신의 이름과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금지선을 넘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징역이나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빌려준 기간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3년의 자격 정지는요, 사실상 기술자로서의 커리어가 끝장날 수도 있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아주 무서운 처벌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등록 요건부터 분리발주, 기술자 책임까지 이 모든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칙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단 2개의 기둥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안전, 그리고 이 산업 생태계의 공정함, 이 2가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규칙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빛과 에너지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교하고 엄격한 규칙서가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은 그 수많은 규칙서 중 하나일 뿐이겠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규칙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